코지 벨린저 반갑다. 불개주는 터져야겠지. 어쨌든 미네소타 트윈스. 자, 감독이 발델리 감독 체제에서 3년차 시즌을 맞이하고 최근을 보면 누가 봐도 여기서부터가 바뀌는 변곡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클불 강점기죠. 클리블랜드가 클루버, 클레빈저, 바우어, 카라스코, 세인비버라는 말도 안 되는 1, 2, 3, 4, 5선발을 구축하고 있던 시기죠. 클불 강점기를 지나서 클불이 한 명 한 명씩 선발진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2년 연속 미네소타가 지고 1등을 먹었어요. 6할때 승률. 클불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 미네가 올라간 것도 있죠. 미네의 전력 자체가 좋아진 것도 있고 경기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참 미네소타는 저렇게 매년 지고 2등, 1등을 해서 어쨌든 가을 야구를 가는데 가을 야구만 가면 광탈이죠.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18연패인가요? 19연패인가요? 아직도 진행 중이죠. 가을만 가면은 5판 3선을 하는데도 한 경기도 못 잡아요. 진짜 참 씁쓸합니다. 가을 야구에서 지금 무한 연패를 달성하고 있고 올해도 알중부는 미네소타가 가을 야구를 못 갈 확률보다는 갈 확률이 조금은 더 높은 것 같은 지구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가을 야구 가서 대준다? 이 새끼들은 진짜로 천사입니다. 진짜 가을 천사. 미네랑 만나고 싶어서 발정난 새끼들이 많아요. 어떻게 한 경기를 못 이길까? 제가 뭐 항상 말하지만 미네소타의 문제는 그거죠. 매년 호세 베리오스가 1선발이다 보니까 다른 팀 가을 야구 가면 무조건 첫 경기가 1선발, 1선발 에이스 맞대결인데 너무 꿀린다. 베리오스가 정규 시즌은 평타치고 잘해주지만 다른 팀 가을 야구 갔는데 뭐 벌렌더, 게리콜, 뭐 디그롬 이런 애들이랑 붙기에는 너무 후달린다. 그래서 미네소타가 후달리는 건데 그럼 1차전은 그렇다 치고 2, 3차전은 왜 지나요? 2, 3차전은 솔직히 고만고만한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미네소타라는 팀 자체가 원래 팀 컬러가 빠따가 좀 강하고 투수력이 좀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작년은 단축 시즌 버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됐죠. 빠따가 조금 평타밖에 못 쳤는데 오히려 마운드의 힘으로 이거는 약간 불펜진의 힘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선발보다는 불펜진의 힘으로 버텨냈다. 올해도 파워랭킹은 7등 나름 최상위권의 팀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프시즌 동안의 이동을 보면은 일단 굉장히 뭐가 많아요. 일단 아웃을 먼저 봤을 때 쩌리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한 쩌리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늙은이들 베테랑 카드들 다 버렸죠. 팀 연령이 좀 어려지겠네요. 그나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불펜진에서 메이 하나 빠졌고 선발진에서 오도리치 정도 빠진 거. 뭐 사실 호머베일이랑 리치 1 정도야 뭐 이 새끼들은 뭐 그냥 뭐 전이맨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느냐고. 그나마 로머도 조금은 아쉽고 늙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에디 로사리오도 뭐 굳이 따지면 아쉬운 카드긴 하죠. 거포니까. 그나마 요 밑에 4명 정도 빠졌을 때 좀 타격이 있는 거는 나름 아픈 카드 4장을 뺐지만 그래도 뭐 유격수에 시몬스 영입 뺐고 그 다음에 선발진도 슈메이커랑 헵을 넣으면서 자리 채웠고 불펜진은 로블레스랑 콜로맨을 영입하면서 또 메웠고 어쨌든 간에 미네소타가 팀이 시즌을 포기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유출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메웠어요. 다 메웠기 때문에 크게 시즌을 지르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다. 마이너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뭐 반가운 이름들이 많죠. 우리들의 캔자시티에서 땜빵 선발하던 우리들의 스파크만 어차피 여기서 못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똥바지 린즈웨이 그 다음에 나름 레전드 키운 브룩스턴 앤드류 엘버스에는 1야에서 뛰어낸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내가 1야를 물론 보진 않지만 실제로 딱 고만고만해서 누가 올라올 것 같진 않네요. 냉정하게 일단은 뭐 미네소타는 강하다. 아웃이 많긴 한데 인으로 많이 메웠다. 맞을 거예요. 일본에서 뛰던 애면 하나에 있던 앤드류 엘버스 맞겠죠? 자, 일단 예상 선발 로테이션을 봤을 때는 올해는 일단 미네소타가 개막전에 베리오스가 아니라 마에다를 쓰기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미네소타의 그가 한 몇 년간의 체제가 바뀌는 시기죠. 근데 이거는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마에다가 물론 작년에 잘했고 싸이 영상 페이스까지 잠시 갔던 건 맞는데 왜냐면은 베리오스가 정말 신기한 게 뭐냐, 베리오스가 진짜 신기하게 개막전 운빨은 진짜 좋습니다. 이 새끼가 개막전에 사나이 호세 베리오스를 버리고 마에다를 굳이 개막전에 써야 하는가.
베리오스가 개막전에 뜨기만 하면 팀 빠따가 미친듯이 터지거든요. 이 새끼 운빨이 좋아가지고. 개막전 승률 100%인데 호세 베리오스. 개막전에 사나이 베리오스를 버리고 여기서 마에다를 쓴다라. 베리오스는 딱 개막전만 빨아먹고 그 다음에 한 3선발로 보내면 딱인데. 일단 뭐 마에다가 잘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베리오스 이 새끼는 뭔가 존나 오래 구른 것 같은데 왜 아직 26이죠? 나랑 동갑이네. 미국 나이니까 이게. 쟤는 좀 한 몇 년 10년 구른 기분인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뭐 작년이랑 선발진의 차이는 4, 5선발 세령의 판 친구들 늙은이들 헵과 슈메이커. 헵이나 슈메이커나 더 평타는 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졸라 잘할 것 같진 않은데. 염따구님 반갑습니다. 졸라 잘할 것 같진 않은데 뭐 시금치 됐는데 뭐 제가 배구 농구 시즌에 뭐 별풍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100개 정도 쏘면 다시 열혈될걸요? 현실적으로 뭐 근데 이 팀이 정말 웃긴 게 뭐냐, 이 새끼들은 약물을 빤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나요? 여긴 투수 쪽에서 피네다가 약물을 빨았고 빠따 쪽에서도 넬슨 크루즈, 그 다음에 호르헤 폴랑코. 아니 지금 팀 내 최고 주전 중에 3명이나 약물 전커가 있어요. 씨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 정도면 약내 소타 아니냐. 약발 게임 하는데 이 새끼들 좀 추하네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요. 그거는 다음에 공지로 올라갑니다, 염따구님. 자, 견적을 내가 지금 선발을 내고 있는데 강한 것 같으면서도 존나 약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퍼즐적으로 최상을 찍었을 때는 꼭 괜찮은 것 같아. 5선발이 뭔가 밸런스가 맞아. 근데 5선발이 밸런스가 맞는 팀은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족밥입니다. 정규 시즌은 되게 잘해요. 왜? 1선발이 5선발 같고 5선발이 1선발 같고 마치 마이애미의 흑마법 같은 느낌으로.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팀은 가을 야구를 가면은 상대 팀은 1선발 나가는데 우리 팀이 5선발 나가는 거거든. 거기서부터 어지러워져. 거기서 멘탈이 나가는 거죠. 도분학도 참 잘했는데 올해는 선발진에 구멍이 없어요. 늙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도분학이 아마 불펜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구멍이 나도 뭐 스멜처나 소프 같은 자완쩌리들로 메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나마 미네소타가 사실 자랑하고 작년에도 미네소타를 지탱한 건 불펜이에요. 사실 이름값은 없어요. 이름값이 있는 선수는 여기서 알렉스 콜루메 정도밖에 없어요. 그나마 뭐 쳐주면 테일러 로저스까지. 나머지 친구들이 전부 다 사실 겉절입니다. 겉절인데 현실적으로 좀 해줬다. 뭐 해줬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마무리가 자완인 팀이에요. 테일러 뭐 요정도 못하는 고치고. 현실적으로 콜로메가 마무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콜로메가 이 홀드를 찍을 때는 자기 뒤에 그 시애틀에서 디아즈가 있었어요. 에드윈 디아즈가 한 시즌에 50몇 세이브 할 때 그 디아즈가 0점대 방어를 찍으면서 완전히 미쳐 날뛸 때, 그때였기 때문에 콜로메가 홀드를 찍으러 셋업으로 간 거지. 그거 제외하면은 화싹에서도 최근 2년 연속 준수하게 마무리했었고, 그냥 냉정히 말해서 오히려 테일러 로저스도 자기가 마무리할 때보다 셋업일 때가 편한 것 같은데 둘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올해도 로저스가 일단 클로저로 공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그 누적 성적에 가려져 있는 게 테일러 더피인데, 더피가 지금 누적은 굉장히 뭔가 좀 별로죠. 옛날에 선발 뛸 때 방어율이 높아서 그래요. 이 새끼 불펜으로 전향한 이후에는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좋습니다. 미네소타가 딱 그런 애들이 많아요. 최근 한 1, 2년 동안 미친 버스터를 빤 애들이 많기 때문에 더피도 불펜진에서 최근만 보면 아마 한 2점대 1점대일 거고. 로블레스는 에인절스에서 버렸죠. 현실적으로 로블레스가 작년에 커리어 로우를 찍었죠. 한 10, 방어율이 제가 알기로 10몇 점대거든요. 그 정도면 버릴만 해요. 물론 단기 시즌이고 장담을 못하는 짭 시즌이지만 로블레스가 작년엔 정말 못했어요. 개 쳐맞는데도 보일질도 더럽게 많았고, 한때는 에인절스의 마무리를 받던 투수인데 1년 만에 가차없이 팽당했죠. 근데 에인절스에서는 솔직하게 로블레스가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왜? 자기가 9회를 나가면 앞에 8회 버트레이가 나갑니다. 근데 버트레이랑 로블레스가 똑같아요, 패턴이. 투심을 주무기로 쓰는 약간 구속대도 비슷하고, 진짜 똑같은 유형의 투수가 앞에 8회 셋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로블레스가 손해를 좀 많이 봅니다. 반대의 경우도 족같아요. 로블레스가 8회 나오면 9회 버트레이가 나가거든요. 거기는 고정 마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족같아요. 그래서 서로는 팀을 떠나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로블레스도 작년에 못했지만 작년에 10점대를 똥을 싸고도 아직 3점대면은 그 전에 해온 게 있다는 거니까 올해 부활할 수도 있고, 어차피 이 새끼를 뭐 큰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 싼마이로 주워온 거기 때문에 터지면 좋고 아님 말고.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어린 투수들 뭐 도브낙이나 스타쉑, 알카라 다 작년에 깔짝거렸던 애들이죠. 의외로 작년에 모든 팀들, 특히 휴스턴이 제일 많이 그랬지만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마이너에서 마이너리그가 없다 보니 마이너에서 많은 선수들이 올라왔어요. 그 쩌리들이 의외로 근데 대부분이 많이 살아남고 잘했습니다. 물론 올해 다시 2차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미네소타가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불펜진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불펜진이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물론 필승조 라인 더피, 콜롬의 로저스 7, 8, 9는 강한데 과연 저 필승조를 얼만큼 굴릴 수 있느냐. 테일러 로저스도 참 구위가 좋고 좋은데 이 새끼는 구르는 거에 약해요. 연투하고 하면은 힘이 진짜 많이 빠지는 게 보이는 투수기 때문에 좀 필승조의 윤활을 돌릴 수 있는 나는 좀 다른 카드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무리로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로저스가 마무리는 어쨌든 간에 세이브 상황이면 나가야 되니까 이 새끼는 좀 연투하면 후달리는 게 많거든요. 멀티이닝에도 좀 후달리고. 발델리가 사실 투수를 그렇게 아껴주는 감독이 아닙니다. 투수를 많이 좀 혹사를 시키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 혹사형 체제에서는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다. 콜롬에도 솔직하게 이제 나이가 들었고 다 30대인데 이제는 좀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나. 미네소타 타선은 뭐 매년 좋습니다.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오고를 떠나서 약쟁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1번, 3번에 배치돼 있고요. 넬슨 크루즈 나이는 이 새끼는 진짜 약발이에요. 이 새끼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20대보다 지금 40대 때 잘 쳐요. 아니 20대 때보다 20대 후반 성적보다 30대 후반 성적이 좋다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빨이에요. 말이 안 돼요. 지금 미네소타에서 제일 무서운 타자 뽑으라면 전 크루즈입니다. 시즌 중에도 내가 가끔 미네소타 갈 때나 뭐 오버 찍을 때 이 새끼 빨을 많이 받아요. 아니, 다른 새끼들은 솔직히 별로 두려움이 없는데 말이 안 될 정도로 친다니까. 너 어떻게 40살이야 저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좀 이제 징계를 좀 더 해야 돼요. 요새 뭐 물보 약물 해봐야 뭐 한 진짜 한 60경기 출장, 80경기 출장 정지가 다니까 그냥 개나 손 아빠입니다. 근데 진짜 홈런 비율 보니까 살벌하긴 하네요. 안타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솔직히 나이가 40살이고 리빙 레전드면은 2000안타는 당연히 넘겼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타는 많이 없는데 역시 홈런이 많네요. 그지? 내 기억에 앤드루스가 지금 딱 1700안타 쳤거든 풀타임으로 해서. 근데 앤드루스가 이제 30대 초반이죠. 그렇지. 물론 정확하게 안타만 치는 타자랑 홈런 타자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루즈가 타율이 2할 초반짜리도 아니고 뭔가 안타 개수는 좀 아쉽긴 하네요. 이 새끼 뭐 30살에 데뷔한 것도 아니고 홈런은 500홈런은 못 갈 것 같고 솔직하게 450은 넘길 것 같다. 은퇴하기 전에 450은 넘길 것 같다. 아무리 약발이라도 이제는 양심이 있으면 올해는 좀 못해라. 나머지 타선은 다 고만고만하죠. 다 비슷비슷하고. 미겔 사노가 작년에 좀 뭔가 잭팟이 터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터졌죠 사실. 그렇지. 뭔가 터질 것 같았는데 안 터졌어요. 그렇지. 이제 포지션도 3루 아니고 1루 편하게 봐라. 1루 아니면 지타 줄게 하고 수비 부담 버려라. 너는 고포다. 자신있게 쳐라. 자신있게는 친 것 같은데 그래 홈런은 나는 평타를 친 것 같은데 한 10몇 개 쳤으니까 생각만큼 타율이 폭발하진 않더라고요. 참 그 다음에 미네소타의 두 번째 이거 애매한 게 미치 가버. 작년에 유독 좀 빠따 좀 친다는 포수들이 타율이 다 떨어졌어요. 가보도 그렇고 그랜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구냐 나바에스도 그렇고 좀 친다는 애들이 타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가버도 분명히 재작년까지 막 디그롬한테 홈런 2개 치고 미쳐 날뛰었는데 그래서 가버를 보통 1번이나 2번에 박는 포수를 1, 2번에 박기는 쉽지 않은데 미네소타식 공격형 라인업으로 1번 내지 2번에 배치하는 전진 라인업도 나왔죠. 근데 작년에는 좀 못했다. 근데 뭐 올해는 또 모르는 거고. 시몬스를 영입하면서 확실히 좀 편해졌다. 이건 제가 잘못 썼네요. 폴랑코가 2루 가야겠네. 하나하나씩 쓰면서 수정을 하는 아주 좋은 방송이네요. 작년까지 폴랑코가 미네에서 주전 유격수를 받지만 올해는 시몬스 침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몬스 침대 수비에서 훨씬 안정적인 우리 시몬스 침대 성님이 유격수를 보고 폴랑코는 그냥 공격이나 하라는 마인드로 2루.
그나마 걱정거리는 여긴 것 같은데 케이브가 아직까지 주전으로는 뛴 적이 없고 거의 백업으로 많이 뛰었으니까. 네. 벅스턴 이 새끼는 언제까지 유망주라고 쳐줘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매년 참 기대치는 높은데 분명히 최상급 유망주였는데 데뷔할 때 포텐셜이 터질락 말락 터질다 좀 친다 드디어 좀 친다 하니까 매년 부상. 진짜 물부 최고의 유리몸 중에 하나죠. 세스페데스랑 더불어서. 예. 아직 젊으니까 뭐 까진 못하겠다만 어떻게 매년 한 해도 안 거르고 부상으로 시작할까요? 예. 건강한 그게 없다. 예. 벅스턴이 1년 내내 건강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참 씁쓸하다. 올해도 지금 부상이죠. 시즌 초에. 물론 개막전에 합류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시범 경기만 치르면 부상인가? 이거는 오타 낼 겁니다. 제 기억에도 맞아요. 예, 67 없는 67 노리고 맞을 거예요. 예.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예. 근데 참 시몬스도 대단하지만 확실히 홈런이 많이 없는 타자들은 OPS가 좀 후달리긴 하네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6푼 9인데 OPS도 6할 9푼으로 맞췄네요. 인정? 예. 이빨 치아 나갔죠? 참 별의 별? 작년에도 그렇고 뭐 코레아가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마사지사가 너무 마사지를 잘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네. 스넬은 샤워하다가 샤워기에 발등을 찧어가지고 발가락이 골절됐죠. 물보다 참 별의 별 그게 많습니다. 누구였더라? 한 명은 그 꽃꽂이 하다가 화분을 떨궈가지고 화분이 발등에 떨어져가 발가락이 골절됐고. 참 별게 많아요. 예, 물부 부상도 잡부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짱은 코레아. 예. 마사지 받다가 갈비뼈 골절은 도대체 얼마나 씨발 몸이 휘어야지 가능한 거냐. 절레. 그리고 참 웃긴 게 미네소타가 참 대단한 게 이 새끼들은 막말로 백업을 보면 백업이 오히려 주전 같다. 타율만 보면은. 이 새끼들은 백업이 타율만 보면은 진짜 주전 같아요. 물론 표본이 좀 적긴 하지만 뭐 죄다 2할 후반대 3할입니다. 갈릭 이 새끼는 다저스에서 버린 친구고요. 예. 작년에 필라에서 깔짝거렸던 것 같은데 필라도 버렸나 보네요. 예. 와, 근데 진짜로 아라에즈는 이 친구는 제가 인정합니다. 얘는 진짜 잘 쳐요. 홈런이 없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이름값이 높은 타자들 뭐 타티스, 아쿠나, 뭐 블랙에주 이런 어린 친구들은 당연히 홈런포가 겹쳤기 때문에 걔들이 초특급 유망주로 평가받는 거지. 아라에즈처럼 이렇게 유망주 랭킹에도 없는데 잘하는 애들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작년에 그 물부 중계할 때 한번 말했죠. 그때 앵무새랑 붙을 때 미네소타랑 그때 앵무새 선발이 칼로스 마르티네즈였는데 아라에즈가 사실 작년까지 22살이었죠. 그 어린 선수, 경험이 없는 선수, 시마티의 공을 본 적이 없는 투수인데 그 마르티네스의 말도 안 되게 꺾이는 진짜 변화구를 보고 그거 궤적을 따라가서 안타를 쳤어요. 그걸 제가 중계 때 보면서 저 새끼는 존나 잘 치는 것 같다. 저 20대 초반의 선수가 저거는 재능이다. 공이 근데 말이 안 되게 휘는 공이었어. 진짜 구종이 슬라이더 당연히 슬라이더겠지만 말이 안 되게 휘는 공이었는데 그걸 따라가서 정타로 만들어서 안타를 치는 거 보면서 이 새끼는 재능이 있다. 확실히 빠따는 있어요. 근데 올해는 내야를 주전에서 깝칠 공간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2루 아니면 2루 호레 폴란코가 먹었고 유격수 시몬스 침대 넘볼 수가 없고 도날슨 절대 넘볼 수가 없는 자리고 기껏 깝쳐봐야 싸노인데 싸노도 공갈포가 있어서 뺄 수가 없죠. 1루는 결국은 백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독들이 참 노예 교육을 잘 시켜놨어요. 노예 교육을 참 잘 시켜놓은 게 아스토딜로도 그렇고 작년까지 있던 그 아드리안자도 그렇고 아라이즈도 그렇고 멀티가 되거든요. 이 새끼가 제일 불쌍합니다. 막말로 2할 9푼 치는 새끼인데 포수도 백업 포수도 받다가 내야도 갔다가 외야도 가거든요. 아스토딜로 이 새끼가 제일 불쌍한 새끼예요. 저 정도로 구르면 연봉이라도 많이 주나 모르겠네요. 전 포지션 가능입니다. 포수 포함 전 포지션 가능. 막말로 2, 3할로 게임에서도 아주 있으면 좋은 친구죠. 아라이즈도 외야 보라고 하면 볼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뭐 굳이 구멍 나면 이런데 제일 약해 보이는데 이런 데로 아라이즈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봤다 생각하면. 브렌트 루코 이 친구도 그 작년에 대비해서 뭐 표본은 적지만 나름 그래도 봤다는 괜찮고 이 친구도 그 프리미어 12 때 미국 국가대표팀으로 왔죠. 그 당시에 미국 국가대표팀으로 왔던 친구들 대부분이 지금 다 데뷔를 했어요. 뭐 화싹의 앤드류 본 이걸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볼까? 어차피 원래 한 팀 더 하려고 했는데 굳이 더 하기는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자, 루커를 봤으니까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렉 존나 걸리네. 다음 화상, 매츠, 애틀, 양키, 샌디, 다저 순으로 남았네요. 옛날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한 게. 야, 우리나라 대만한테 7대0으로 졌었네. 개 끔찍하게 졌었네. 와. 진 거는 기억하고 있는데 7대0으로 졌었네. 와. 이게 미국이랑 한국이랑 붙었을 때인데, 그 당시 미국 라인업이거든요. 조단 아델, 조아델이죠. 이 친구 에인절스의 최고 유망주, 작년에 데뷔했던 친구고. 알렉봄, 작년에 필라델피아에서 데뷔한 친구죠. 3할 쳤어요. 필라델피아 최고 유망주고. 잘못 눌렀다? 그 다음에 로버트 달백, 이 친구가 그 바비 달백이죠. 보스턴의 최고 유망주, 작년에 데뷔한 친구. 그 다음에 앤드류 번, 화이트삭스 최고 유망주죠. 올해 데뷔합니다. 그 다음에 제이콥 크로네너스, 이 친구가 작년 샌디에고 그 유망주 신인왕 2등 했죠. 지금 김하성의 경쟁자. 그 다음에 브렌트 루커, 방금 나왔죠. 미네소타, 작년에 데뷔한 유망주. 마크 페이튼, 이 친구는 아마 제 기억에 짬밥이 좀 있거든요. 신시내티 아니면 오클랜드인데, 이 친구는 제 기억에 이때 트리플 에이스 30홈런 쳐가지고 승선했어요. 그 다음에 드류 워터스, 애틀란타 유망주죠. 데뷔는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 데뷔는 못했을 것 같다. 파체가 작년에 데뷔했으니까. 드류 워터스, 애틀란타 유망주고. 그 다음에 달튼 바쇼, 애리조나 유망주죠. 데뷔했고. 이 친구도 아까 그 아스투딜러처럼 포수가 되면서 외야를 볼 수 있는 친구. 노예죠, 흔히 말하는. 그 다음에 제비어 에드워즈, 저번에 템파베이 프리뷰 할 때 유망주 랭킹에 있던 친구죠. 거의 대주자 대수비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에릭 크라츠, 이 형님은 베테랑이죠. 물부 베테랑. 포수는 바쇼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크라츠를 쓰면 그건 좀 포수만큼은 베테랑이 필요하다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때 크라츠 형님이 약간 그 구직하는 상황이라서 팀이 없으니까 그냥 쇼케이스로 보여주러 간 건지 몰라도. 어쨌든 포수는 크라츠였고, 그 다음에 코너 채텀, 보스턴 그 내야 유망주죠. 투수 쪽은 뭐 딱 고만고만. 투수는 쩌리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프리미어 12가 타자는 유망주를 많이 데려갔는데, 그나마 여기서 있는 것 중에 케일럽 틸바, 아까 미네소타 불펜이 있던 애죠. 이 경기가, 그치, 안타는 미국이 더 많이 쳤는데 5대1. 이 한 점이 양현종이 브렌트 루커한테 홈런 맞은 거예요. 방금 그 미네소타 유망주한테. 맞죠? 홈런 여기 있네. 미네소타 브렌트 루커가 양현종한테 홈런 쳤습니다. 이날 양현종의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5.2이닝 동안에 10피안타를 맞았는데, 그것도 10피안타에 볼넷 2개를 내주고도 홈런 하나 솔로포 맞은 게 다예요. 나머지 11개의 잔루를 막아냈습니다. 그걸 왜 막아냈냐? 제가 항상 말하죠. 이 크로네너스, 작년에 시브레이 신인왕 2등 먹은 이 새끼가 5타수 무안타에 삼진 4개. 양현종한테만 삼진 3개 당했거든요, 제 기억에. 내 기억이 맞으면 삼진 3개에 병살 1개거든. 크로네너스 이 새끼가 다 말아먹어요. 보세요. 위에 조아델 3안타, 앤드류본 3안타, 알렉봄이랑 바비 달백도 1안타 1볼넷. 위에서 출루를 10개를 했어요. 1, 2, 3, 4번 타자가 10출루를 했는데 5번 타자가 5타수 무안타에 삼진 4개 병살 하나. 시브레 이 새끼가 작년에 신인상을 먹을 뻔했어요. 그래서 현종이도 물부에서 통화할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 봐봐. 작년 루키 오브 더 이어 2번, 진짜 2등 타자를 상대로 삼진 3개를 먹었다고, 현종이가. 현종이 물부에서 통화할 수도 있다고. 얘네놓고 쥐새끼 마냥 털리겠죠. 어쨌든 간에 재작년 프리미어 12는 제가 그 당시에도 프리뷰를 해드렸지만 정말 많은 유망주들이 왔다. 지금 주전인 선수는 이름값이 있는 선수는 없지만 분명히 1, 2년 후에 이 새끼들이 다 데뷔를 해서 어느 팀에 주전이 돼 있을 거다 라고 그때 존나 씨부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지금 다 대부분 데뷔를 했습니다, 여기. 그치.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국을 이기고 허세랑 진짜 모든 어깨 뽕이 다 차가지고 그 다음 경기 대만한테 7대0으로 졌어요. 병신들. 어쨌든 간에 이렇다. 그래서 이 새끼는 양현종한테 홈런을 쳤다. 결론은. 끝. 여기까지. 힘들다.